고릴라, 돼지책, 숲속으로, 터널, 이 책들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그림책 분야의 월드스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분의 책을 읽으며 가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림책 예술가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바로 이 사람, 앤서니 브라운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그림책 작가로 성공했을까요? 혹시 하늘이 내린 미술적 재능의 소유자? 집안이 아주 좋았을까요? 공부를 잘했을까요? 앤서니 브라운은 1946년 영국 요크셔의 셰필드에서 태어나 히퍼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앤서니는 그림 그리기, 놀기, 생각하기를 좋아했대요. 아주 보통의 아이들처럼 형과 함께 운동하고 티격태격 많이 싸우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앤서니 형제와 축구, 럭비 같은 몸놀이를 했지만 예술적으로도 시와 이야기도 자주 들려주는 분이었대요. 앤서니는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다가도 어린 시절 꿈을 물어보면 기자 또는 권투 선수였다고 하네요. 원래 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훗날 앤서니는 리즈에 있는 예술대학에 진학해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아버지는 앤서니가 미술을 전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한편 앤서니가 17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대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갑자기 잃게 되자 상심이 아주 커서 어린 나이에 삶, 죽음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대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의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 졸업 후 3년 정도 맨체스터 로열병원에서 의학 전문화가로 일했답니다. 앤서니의 일은 수술실에서 수술 장면이나 인체 장기를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게 세밀하게 그리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잘 치료하는 의료진 교육을 위해 아주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은 훗날 작가로서 앤서니가 원하는 등장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정교하게 표현하는데 유익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편 의학 전문 화가 일을 약 3년 정도 하다 보니 단순하고 사실적인 작업이라 앤서니에게 큰 흥미나 보람을 주지 못했대요. 작업이 슬슬 무료하게 느껴졌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림 한쪽 구석에다가 이상스러운 상상의 작은 인물들을 그리곤 했대요. 이런 자신을 보며 이제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왔나 보다 느꼈대요. 자신의 마음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 신호에 반응하는 모습은 진로를 찾아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앤서니는 고든 프레이저 갤러리에서 15년 정도 축하 카드 디자인을 했습니다. 축하 카드 작업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새롭게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작업이에요. 돈을 잘 벌지는 못했지만 한 장 한 장의 카드에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경험 또한 훗날 그림책 디자인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좋은 일, 나쁜 일, 언뜻 보면 시행착오 같아 보이는 경험도 잘 융합되면 그 사람만의 컨텐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앤서니에게 큰 기회가 되었던 것은 바로 주위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대요. 그의 사람됨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장님은 직원이었던 앤서니의 소질을 알아보고 중요한 가르침과 추천을 해줬대요. 사장님 덕분에 앤서니는 대표적인 카드 작품 몇 개를 골라서 그림책 편집자였던 줄리안 맥레이에게 보내게 되었고 그 덕분에 그림책 작가로서 활동하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해요. 성공한 분들은 많이 노력도 했지만 언제나 주위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앤서니 역시 주위 사람들이 발벗고 도왔는데 그들은 왜 앤서니를 돕고 싶었던 걸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앤서니 작품의 특별한 매력, 차별화된 요소를 찾아보기로 해요. 첫째, 고릴라가 많이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 앤서니 아버지는 따뜻하고 사랑 많은 분이었대요. 앤서니가 그린 가족화에서 보다시피 아주 덩치가 크셨는데 럭비 같은 강한 운동을 하다가도 두 아들과 앉아서 시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런 예술적인 모습이 무척 대조적이셨대요. 덩치가 커다란 아빠가 부드럽게 그림 그리고 시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약간 어색했을 것 같기도 해요. 마치 고릴라가 덩치도 크고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사력있고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비슷했대요. 앤서니는 어느 날 동물원에서 고릴라의 눈을 보면서 마치 인간의 눈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때로는 고릴라 안에 있는 사람이 마치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1980년대 초부터 아버지의 강하면서도 섬세한 모습을 떠올리며 그림책 속에 고릴라 캐릭터를 등장시키게 되었답니다. 둘째, 보통의 아이, 평범한 삶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앤서니 책의 가장 인기 캐릭터 중에 하나인 윌리가 있죠.
어린 시절 형과 축구하면서도 서로 이기려고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 잘못하고 실수하면 어쩌나 소심하고 걱정하는 모습, 외롭고 심심한 모습, 상상 속에서 용감하게 모험하는 현실과 비슷한 다양한 모습들을 그렸는데요. 작가로서 멋진 메시지나 가치를 담아야겠다고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지만 마음속 깊이 공감이 되는 실제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었대요. 셋째, 앤서니의 책은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상력이 풍부한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앤서니는 어렸을 때 헨젤과 그레텔과 같은 동화를 읽은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대요. 르네 마그리트와 같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초현실주의란 아주 사실적인 그림에다 환상적인 특징을 넣어 변형시키는 형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숲속을 걷는 주인공의 옆에 펼쳐진 나무가 아주 사실적이면서도 마치 가지마 소리 지르는 것처럼 상상적 요소가 가미돼서 커다란 입을 벌리고 말하는 것 같죠. 이렇듯 앤서니는 그림책 곳곳에 초현실적인 요소를 담아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앤서니의 그림책을 보면서 더 많은 상상과 자기만의 생각을 일으키도록 돕고 싶어서 열린 접근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의 책이 모두 행복하거나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지요. 어쩌면 실제 삶은 약간의 어둠과 두려움, 불안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진짜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의 비법은 모든 곳, 사람들,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야기 소재는 자신이 겪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얻었거나 자신의 자녀를 키우며 경험한 이야기들이래요. 이제 70살이 훌쩍 넘은 앤서니는 수십 년 동안 성공적인 작품을 계속 내다 보니 다음 책을 생각하는 것이 점점 더 오래 걸리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요.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혹시라도 별로인 작품을 내놔서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쩌지? 분명히 그런 생각이 그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좋은 영감을 얻기 위해 늘 노력한대요. 이미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도 가능한 작업실에 출근해서 9시에서 6시까지 꼬박 근무 시간을 지켜 일한대요. 삶의 루틴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앤서니는 자신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최고의 비결이 바로 인내라고 꼽고 있습니다. 앤서니의 꿈은 지금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평생 하는 것이래요. 사람들이 좋아해주던 그렇지 않던 평생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즐겁게 만들 것이고 이 책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책 앤서니 브라운의 삶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큰 명성과 부를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길 때가 많은데요. 진짜 성공은 남들이 알아주던 그렇지 않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묵묵히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인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